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조선시대 궁중 곳곳에 걸렸던 현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이상을 걸다 궁중현판이란 제목의 특별전이 오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내시가 쓴 현판서부터 한석봉 같은 명필 그리고 임금들이 쓴 현판까지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조선 왕조의 간판, 현판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얘기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시대 현판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건 아주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예. 특별히 내시가 쓰는 현판도 있다면서요? 예, 그게 그 관리들의 공무수행 공간인데요. 창덕궁 궐내각사에 걸려 있었던 현판입니다. 영조 때인데 1725년에 대은원이라는 정각을 수리한 내역을 새긴 현판입니다. 글씨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 현판을 보면 영조의 명을 받들어서 수리공사를 지휘한 것도 내시고 현판에 글을 지은 것도 내시고 그다음에 글씨를 쓴 것도 내시였습니다. 세 분이 쓴 건데요. 이 대은원은 내관들이 머물렀던 내반원이라는 곳에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정각인데 아마도 내시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각이었을 거다. 그래서 내관이 쓰는 건물이니까 내관들이 모든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조 임금이 영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관직으로 보면 문고리 권력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도 뭐 힘이 적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렇다 해도 궁궐 정각에 현판을 쓰는 거는 이례적인 일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 비서가 뭐 현판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비판받으시 아무리 문고리 권력이라도 현판 쓰지는 않잖아요. 네, 이 궁궐 이름이 사실은 시경이나 서경과 같은 옛 경전의 구절을 따가지고 사실은 그 왕조의 통치 이념과 철학을 담아 지은 거고 그것을 당대 명필이 또 정성스럽게 써서 내다 건 것이 현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의 간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조선 왕조의 간판이라면 뭐 임금이 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네, 실제로 왕과 왕세자가 쓴 현판이 한 120여 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현판들을 보면 그 현판의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특별히 작은 글씨로 해서 어필 즉 임금의 글씨다라는 거하고 예필이라고 흔적을 남겨요. 예, 예필이라 그래서 세제 글씨라는 걸 새겼는데 그리고 또 각종 장식을 또 화려하게 달았어요. 그래서 지극히 존귀한 글씨다라는 것을 아무나 쓴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타낸 거죠. 근데 아무리 뭐 지존이고 임금이라 하더라도 다 글씨 잘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선 임금들 보면 주로 그 3살 때부터 성군이 되기 위한 주기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서예는 또 그중에서도 기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고궁박물관 이런 데 보면 그 임금들의 글씨를 모은 그런 어제 어첩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명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현판 보면은 선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등의 친필 현판이 남아있는데 이 세자 시절에 쓴 예필 현판도 효명세자하고 순종 그리고 영친왕의 글씨까지 남아 있어요. 그 글씨를 보면 뭐 하여튼 그 다 명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남아 있는 임금의 친필 현판 그 어필과 예필 현판은 모두 조선 후기의 것들이다. 전기의 것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이게 그 보통 보면 이제 임진왜란이 뭐 전란 이런 게 있었으니까 또 불에 또 많이 타니까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후기를 나누니까 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일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2008년에 승려문 화재도 봤지만 불이 무섭잖아요. 한번 불타면. 그러나 이게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는 건 뭐냐면 조선 초기에는 제 아무리 명필 임금이었다 해도 궁궐의 현판 글씨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임명한 서사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번에 출품된 현판 중에서 이제 선조시대의 명필인 석봉 한석봉이라고 하는 그분의 작품이 있는데 그 현판은 주로 이제 한석봉과 같은 그런 명필들이 담당을 했죠. 그럼 임금은 왜 붙들고 안 써요? 그 옛사람들은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 인물 중에 강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글씨는 물론이거니와 그림도 아주 유명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 강희안의 작품들은 그 명성에 비해서 글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평소에 얘기를 하냐면 글씨와 그림은 천한 제조일 뿐이고 이것이 후세에 전해진다면 내 이름만 욕되게 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자화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런 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강희안이라는 분이 인용한 분이 그 북송시대 성현인 정의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 정의는 성리학의 창시자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시와 서, 그림, 화를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남의 이목을 즐겁게 하는 배우와 다를 게 없다. 이 배우라는 건 뭐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인이겠죠. 연예인과 다를 게 없다라고 비판했는데 이 정의라는 분이 인용한 성어가 바로 서경의 완물상지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네. 완물상지는 뭐냐면 어떤 것을 지나치게 탐닉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완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완물 뭐 애완 할 때 그런 완물인데 예. 그렇게 탐닉을 하게 되면 본래의 뜻을 상하게 한다. 상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학자나 선비 뭐 임금이 네. 서예나 그림 그리는데 네. 빠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네. 공부하고 정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개를 키우더라도 네. 너무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을 어디에 팔지 마라.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서예나 그림 솜씨를 자랑하는 군주를 두고는 뭐 못난 임금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종 임금인데 네. 이 성종이 얼마나 명필이었는지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전하께서 한번 글씨를 쓰면 전설상에 쓰인 난새와 봉황이 깜짝 놀라갖고 되돌아올 정도다라고 아주 극찬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 이제 그 1484년인데 성종이 할머니인 정의왕후 이분이 이제 세조의 부인인데 그리고 어머니인 인수대비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작은 어머니인 안순왕후라 그래서 예종 부인인데 이 세 분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네. 이 세 분을 모시려고 창경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수축을 하는 건데 그 궁의 정각 이름을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이제 살짝 눈을 떼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럼 임금님이 이렇게 목소리 가다듬고 이번엔 내가 쓰면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뭐 내간의 글씨인 정도니까 내가 좀 쓰면 어떻겠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몇몇 신하들이 또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되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상께서 워낙 또 명필이신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쓰느니 또 명필이신 우리 주상 전하께서 쓰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찬성을 했는데 네. 상당수 신하들은 또 쌍심줄 켜고 아니되옵니다. 임금이 친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달려드는데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실록을 쓴 성종실록의 사관의 평가가 아주 촌철살인인데 네. 딱 한마디 얘기하죠. 뭐라 그러냐면 몇몇 신하가 하찮은 기회를 좋아하는 임금의 뜻에 아부했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래도 그렇지. 임금 쓸데없이 현판 글이나 쓰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양녕대군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면 네. 세자 시절에 또 뭐 경애로 현판을 썼을 정도로 명필로 알려져 있고 뭐 숭례문 현판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명필로 알려진 분인데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인 12살 때 글씨를 써서 이제 스승인 성성린이라는 분한테 보여주니까 이 성성린이 아주 잘 쓴 글씨입니다라고 칭찬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의기양양해진 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전 군주 중에는 누가 글씨를 잘 썼습니까? 라고 되물었죠. 그 질문에 이제 스승인 성성린은 당나라 태종과 송나라 휘종이 잘 썼다라고 하면서 일침을 놓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 다 글씨는 잘 썼지만 당태종은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된 잘못이 있고 송나라 휘종은 시서화에 능한 풍류청자였지만 나라를 금나라에 넘겨준 망국의 군주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린다고 좋은 군주가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자중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을 하고 싶어 갖고 이제 예. 양녕대군은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일침을 맞은 거죠. 그래서 양녕대군이 훗날 조카인 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뭐 마음만 먹으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라고 이제 은근슬쩍 자랑을 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군주는 재주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또 갑자기 또 일침을 놓았는데 사실 임금이 사실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했으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겠습니까? 네. 완전히 그랬는데 이 실록을 보면 그 큰아버지의 갑분싸 발언인데 세조가 관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으니까 뭐 임진왜란이나 화재 때문이 아니어도 조선 전기에만큼 이제 임금이 직접 쓴 궁궐 현판은 아마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화재나 임진왜란이 아니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서예도 잘하고 그림도 네. 잘 그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타고날 때 그냥 원래부터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면서 예. 많이 그리고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호즈머스 송곳 이게 뭐 아무리 감춰도 이 삐져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치는 재능 이건 뭐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뜻인데 이 신하들로부터 이제 자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임금들이지만 그 넘치는 끼 재능을 뭐 어찌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틈만 남은 뭐 시소화를 남겼겠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종 글씨 그림이 시중에 떠돌아가지고 당대 큰 무리를 빚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대사원이 이세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중에 지금 임금의 편지, 뭐 글씨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어서 한껏 치장을 해서 병풍이나 족자를 만드는 그런 풍조가 유행이 일고 있다라고 개탄을 하게 되죠. 나 임금 그 그림 받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랑하고 막 이러는 같이 건데. 사진 찍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랑 내 비슷한 작품, 거네요. 임금 작품을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세자라는 분의 비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죽 글씨 그림에 정신이 팔려서 그리고 써댔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중에 나돌게 됐겠지 않냐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세자는 뭐라 그랬냐면 임금이 고작 문장의 수식에 정신이 팔리고 서예와 그림과 같은 서생의 하찮은 기회를 자랑하니 이게 될 말입니까? 제발 전하께서는 재능과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감추고 비밀로 해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넘치는 끼 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굳이 비밀로 할 일이 있습니까? 자랑할 그러니까요.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뭐 야 내가 이거 뭐 잘못했냐라고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성종이 또 그렇게는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나는 본래 그림은 잘 그리지도 못한다라고 이제 손사래를 막 치면서 그런데 경은 대체 그 그림이나 글씨를 어디서 봤다는 거냐라고 이제 발뺌을 하죠. 네. 근데 실록을 보면 이세자라는 분의 반응 또한 재미있는데 하나도 물러나지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그린 글씨와 그림은 제가 신이 누구네 집에서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구네 집을 실명까지 이렇게 몇 면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하가 얘기한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할 수 없이 범행일체를 자백을 해요.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늘어놓는데 실은 그림 글씨는 이런 그 장인에게 내려준 것인데 아마 거기서 유출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글씨와 그림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연히 했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성종의 그림 글씨는 또 시중에 널리 퍼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말로라고 해서 그 중종과 인종 시대의 권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민간에서 성종의 필적을 얻은 이는 그것을 감상하고 신주 던지 보시듯 보관해 두었다라고 그 당당한 그 현장 필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쓴 현판 남아있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후기로 다 넘어간 다음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조선 전기에는 이제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구도. 그래서 뭐 좀 글씨 자랑만 하면은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를 했는데 후기 들어서는 왕권이 신권을 압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뭐 늘 얘기지만 숙종 때부터 이제 그 세 번의 헌국 전치로 신하들을 마구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예. 이제 도드라지게 되는데 감히 군주의 서예 그림 솔씨에 지적질을 하는 신하들이 적어진 거죠. 예. 임금이 승하한 뒤에 이제 선왕을 추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 선왕의 글과 글씨 그림을 수집 정리해서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내서 그 전각에 봉안하는 작업이 펼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왕의 위협을 기리고 또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찮은 기회에 빠져서 정사의 초심을 잃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금기시됐던 임금의 현판도 이제는 자주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조선 후기 들어서 성리학이 약간 원리주의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네.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곤 했는데 그런 분위기하고도 무관치 네, 않은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임금 현판 모두 조선후기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궁궐 현판들 사실은 뭐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네. 이 잦은 화재 이런 것들로 해서 불에 타거나 훼손된 다음에 다시 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이 중건된 게 1865년에서 68년 사이인데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다시 쓰고 이래가지고 겨우 제재를 찾게 됐는데 그것도 잠시였던 게 뭐냐면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고종이 이제 자리를 비우잖아요. 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 임금이 자리를 비운 경복궁은 급격하게 원형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07년에
이 창경궁에 또 이렇게 동식물원이 생기고 박물관이 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예. 그다음에 강제합병 직전에는 궁궐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불용 건물의 자재가 일반에게 이렇게 매각이 됩니다. 민간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915년에는 경복궁에서 조선물산 공진회라 그래서 일종의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출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창덕궁의 내전에 또 이 이왕전하라 그래서 이 순정이 살던 그 정각이 엄청난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타거든요. 이런 갖가지 이유로 해서 조선의 궁궐 건물들이 또 막 무너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현판도 이제 내려지게 되고 그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현판들을 어딘가 보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그 사진들을 보면 철거된 현판들이 이렇게 창경궁 같은 데 각 정각의 각 칸마다 이렇게 보면 걸려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다 마구 걸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이제 그 경복궁의 근정전 회랑이라든가 사정전, 천추전 이런 정각에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사진들이 그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뭐 또 계속 이렇게 떠돌니다. 그래서 창경궁의 장서각으로 갔다가 창덕궁의 인정전으로 또 갔다가 또 덕수궁의 궁중유물 전시관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2005년에 국립고궁박물관 이제 개관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안착하게 됐는데 그런 현판이 이제 770점 정도 이르고 네. 그 맞네요. 다른 110점 정도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770점이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건축과 서예 그다음에 공예가 접목된 기록물이다. 그리고 종합예술품이다라는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거군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서도 예. 깊고 가치가 있는 건데 특별전에 소개된 현판 중에서 굉장히 큰 현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 좀 밀고 있는 현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니까 고궁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가장 큰데 뭐 그 124cm 374cm니까 아마 3m가 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네. 그런 길이의 대안문 현판인데요. 이 대안문은 사실은 20세기 초까지 경운궁 즉 현 그 덕수궁의 정문에 걸렸던 건데 우리가 잘 알지만 대안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얻어서 유지한다면 나라가 크게 편안해질 것이다. 대안이다라고 해서 그런 그게 이제 순자의 왕패라는 데서 이제 그 연언을 했거든요. 그 구절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예, 주신 것 같은데 대한문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대한문으로 불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1906년에 문을 수리하면서 이름도 대안문에서 대한문으로 바꿉니다. 그 이유를 기록한 그 덕수궁 중건도감 의궤 중에서 대한문 상량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황하가 맑아지는 천재 일후의 시운을 맞았으므로 국군이 길이 창대해질 것이고 한양이 억만년 이어갈 터전을 자리했다. 대한이라는 정문을 세운다. 소한 즉 하늘과 운한 즉 은하의 뜻을 취했으니까 덕이 하늘에 합치된다.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예. 그 소한 운한이라고 해서 그 한자를 닦고 클때자를 해가지고 대한이다라고 이제 쓴 거죠. 대한 의미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양이 창대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그렇구나. 되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을 두고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말들이 많았죠. 굳이 클 때에 중국을 의미하는 한나라 한자를 쓸 게 뭐냐 뭐 이렇게 그래요.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그 한자에는 놈이라는 욕도 그렇게 해석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뜻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이면서 일제의 밀정이었던 매국노 배정자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예.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갓을 쓰고 궁중에 출입 맨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름도 그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편안한 안자를 보면 그 한자를 보면 갓 쓴 여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한자를 네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대한문 현판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스토리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뭐 이 임금이 정사를 펼치는 정각 이름을 굳이 근정전이라고 하고 네. 사정전이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임금은 아침 저녁에 식사할 틈도 없이 근면한 태도로 백성을 활약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정전이라고 지었고 예. 그다음에 깊이 생각한 연후에 비로소 정사를 펼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정전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은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보면 뭐 임금의 사랑을 얻으려고 왕비가 교태를 부린다 이런 뭐 그렇게 오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라는 책에 보면 교태는 하늘과 땅의 사귐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과 왕비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후사를 생산하기를 바라는 어떤 의미에서 교태전이라는 아주 그 뜻깊은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궁궐 이름도 현판도 허투루 걸린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조선 왕조의 뼈대와 정신을 담은 것이 궁궐 정각 문의 이름이고 그것을 현판에 담은 건데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씨가 그 현판에 녹아있기 때문에 특별전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씨를 읽어보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정전이 이런 뜻인가? 네. 사실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사정전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간판을 보시면서 옛 임금들, 옛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현판을